친부모님 성함도 모르고 세상에 가족이라고 부를 사람 하나 없이 외롭고 힘들게 자랐죠. 고아로 자란 제가 유년 시절에 이렇다 할 기억이 뭐가 있겠어요. 별로 좋은 기억도 없고 나쁜 기억은 빨리 잊고 싶어서 그런지 별로 떠올릴 만한 게 없네요. 다만 제가 아주 어렸을 적 기억도 없던 어느 날 제 얼굴에 상처가 생겼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왼쪽 뺨에 남겨진 흉터는 제게 사고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제가 아이들과 장난치다가 다쳤다고 하는데 4~5살 때 일이라 그런지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처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짙어졌고 영영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생기려면 좀 보이지 않는 곳에 생기던지 하지 이상한 모양으로 생겨 있는 뺨의 상처 때문에 저는 늘 얼굴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 상처 얘기를 꺼내다 보니 기억도 없는 그 사고가 제게는 상처가 되었네요. 상처 때문인지 아니면 고아라서 그런지 저는 사회생활을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괜히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서빙 자리도 구하지 못했고 서비스직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언젠가는 내 집도 사고 혼자서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집은커녕 당장 생계가 걱정이었습니다. 몸은 점점 힘들어갔고 적은 월급에 저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저는 네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용사보다 배우기 쉽고 가게를 차리면 돈도 잘 벌 수 있다는 얘기에 혹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네일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언젠가 내 가게를 차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돈도 벌고 학원도 다니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무언가 꿈꿀 수 있다는 이유로 행복했었어요. 그렇게 네일 자격증을 따게 된 저는 그 후로 네일샵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직이다 보니 쉽지는 않았어요. 상처 때문에 말을 들을까 걱정했던 저는 컨실러로 최대한 상처를 가리고 다녔습니다. 두꺼운 화장으로 얼굴을 덮고 다니며 네일샵 일을 할 수 있었던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처음이라 실수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손님 한 분 한 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시술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일 자체를 하는 건 쉽지만은 않았어요. 별것 아닌 걸로 꼬투리를 잡고 억지를 쓰는 진상 손님도 너무 많고 자기 손톱 발톱이나 만진다고 대놓고 하대당하는 일도 많았죠. 더러운 꼴 참아야 돈을 번다는 생각에 열심히 참아보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어릴 적에는 손님한테 욕먹고 몰래 화장실 가서 운 적도 많았어요. 그래도 성공하고 싶었기에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박봉을 받으면서 네일 일을 시작했던 저는 몇 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돈으로 네일샵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벌써 제 나이가 20 후반이 되었으니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제 피땀으로 만든 가게를 보며 저는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만 했지 결혼을 할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고아인 저를 받아주실 시댁이 있을지, 내 상처를 보고도 사랑해줄 남자가 있을지 두렵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제 짝을 만나게 되었네요. 아는 언니가 소개해준 소개팅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고 저는 첫눈에 그 사람에게 반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아는 것도 많고 박학다식한 모습이 가방끈 짧은 저와 더 비교되어서 더 좋아 보였어요. 게다가 제가 고아인 것도 알면서 자리에 나온 걸 보면 제 사정을 잘 이해해 준다 싶어 마음에 들었죠. 은혁 씨는 아시는 게 참 많으시네요. 공부도 많이 하셨다 들었는데 지금은 무슨 일 하세요? 지금은 그냥 아는 형 도와주고 있어요. 그냥 작은 중소기업인데 뭐 자문도 해주고 제 전공 살려서 도와주는 거죠.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 건 알고 계시죠? 정말 괜찮으셔서 나오신 거예요? 요즘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걸로 사람을 가리나요? 그런 걸로 차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상한 사람들이죠. 저는 그냥 미선 씨가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미인이셨는데 참 예쁘시네요. 아, 이건 다 화장 덕분이에요. 저 화장 지우면 못 봐줘요. 고아인 것은 밝히고 만났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제 얼굴의 상처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고아인 건 괜찮아도 여자 얼굴에 상처 있는 걸 보면 기겁하고 도망갈까 싶어서 말하는 게 쉽지 않았네요. 숨기려고 숨긴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한참 뒤에야 상처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혹시 놀라면 어쩌나, 싫어하면 어쩌나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남편은 제 상처를 보고도 저를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이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한 거야? 에이, 이게 뭐 얼마나 흉이라고. 나도 다리에 상처 있는데 한번 봐볼래? 옛날에 나뭇가지에 긁혀서 아직도 상처가 있거든. 자기는 정말 아무렇지 않아? 그래도 여자 얼굴에, 그것도 뺨에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자기는 걱정도 많다. 상처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상처 있어도 이렇게 예쁜데 뭐 어때? 나는 자기가 너무 예뻐서 상처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내 눈에는 다 좋으니까 앞으로 내 앞에선 상처 가리지 마. 나는 당신 모든 걸 다 사랑하고 싶어. 그 말을 듣고도 제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상처와 부족한 부분까지 모두 사랑해주는 남편을 보며 저는 천생연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남자라면 내가 믿고 결혼할 수 있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을 약속한 우리는 남편의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예비 며느리라며 반겨주시던 어머니는 역시나 제가 고아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아니, 그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 어떡하니?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해도 어떻게 부모도 없는 애랑 결혼을 하려고 그래? 은혁이 너 제정신이니? 엄마, 요즘 부모 없는 게 뭐 흠이라고 그래. 나도 엄마 죽으면 고아 아니야? 뭐가 달라? 이놈이 말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고 있어. 내가 뻔히 살아있는데 네가 왜 고아야? 그리고 처음부터 부모도 모르고 큰 애랑 너랑 같아? 아무튼 나는 절대로 허락 못하니까 더 말도 꺼내지 마라. 아가씨도 우리 집에 더 찾아올 생각 말고 우리 은혁이랑 빨리 헤어져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직접 겪게 되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고아되고 싶어서 고아가 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싫으실까 싶으면서도 내가 부모라 하여도 싫을 수 있겠다 생각하니 마냥 어머님을 탓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남편의 끈질긴 설득으로 어머니는 결국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렵게 니들 결혼을 허락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 두고 볼 거다.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란 얘기야. 네가 내 마음에 찰 때까지 해야지. 앞으로 남편 잘 챙기고 시애미 잘 모시고
네 할 도리를 잘 해라. 알겠니? 명심할게요, 어머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어렵게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저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를 위해 어머니를 설득해줘서 고맙기만 했죠. 하루빨리 시어머니 마음에 들고 싶었던 저는 참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시어머니가 부르실 때면 단 한 번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죠. 일하느라 바쁘기는 했지만 그게 며느리 도리라고 생각해서 무리해서라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도 다음날 시댁 가서 김장하고 시어머니 이불 빨래 해놓고도 욕먹으면서 그저 좋다고 웃기만 했어요. 아무리 미워하시는 시어머니여도 내 가족이고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셨으니까요. 남편 덕분에 행복했던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변변한 직업도 없이 반백수처럼 살아도 구박 한번 하지 않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남편 뒷바라지까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가게가 잘 되어서 다행이었어요. 월급쟁이였을 때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돈을 벌면서 나름 여유도 있었죠. 덕분에 제대로 된 직업이 없던 남편 대신 제가 집안의 가장이 되었고 시어머니 용돈도 챙겨드리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래서 저를 더 미워하셨어요. 제가 돈 벌어서 용돈 드리면 시어머니 앞에서 유세 부린다고 싫어하셨고 남편 내조 안 하고 나가서 돈이나 벌기 바쁘다고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네가 바쁜 척하고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니까 우리 아들이 제대로 길을 못 피고 사는 거야. 내 아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도 좋은데 제가 저러고 집에서 놀 애가 아니야. 그게 다 네 탓인 줄 알고 미안해해야 해. 알겠니? 그게 왜 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려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살았죠. 그래도 남편이 저를 챙겨줘서 견딜 수가 있었어요. 엄마, 미선이 구박 좀 그만해. 미선이가 용돈 줄 때는 좋다고 받아가면서 왜 이렇게 구박이야. 신혼 초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를 타박하실 때면 제 편이 되어 주었고 속상해하는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아직 당신을 다 몰라서 그래. 가까워지고 당신을 알아가시면 잘 해주실 거야. 고마워, 여보. 그래도 당신 덕분에 나는 다 참을 수 있어. 그래, 내가 있으니까 당신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렇게 든든하게 힘이 되어주는 남편 덕분에 저는 그래도 제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 생각했습니다. 시집살이야 예상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돈 벌어오지 못해도 제가 잘 버니까 괜찮았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의 결실인 기환이가 태어났죠. 제가 아이 엄마가 될 줄 몰랐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버린 부모가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어 보니 자식을 포기하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렵게 가진 제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열심히 아이를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챙기며 살아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게는 가족이 저의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언젠가부터 제가 밖에서 일하는 것을 고마워하지 않았고 시어머니 시집살이 앞에서 더는 제 편을 들지 않았죠. 알고 지낸 지가 한두 해도 아닌데 어머니 마음을 아직도 못 얻은 거 보면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매번 괜히 그러시겠냐고. 당신은 어머니 마음 하나 못 얻어? 그렇게 해서 나가서 장사는 어떻게 하냐? 어머니가 그냥 화만 내시는데
내가 어떡해. 애교도 좀 살살 부려보고 용돈도 들여가면서 비위 맞추면 되지. 우리 엄마처럼 단순한 사람 비위를 대체 왜 못 맞춘다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말고 전처럼 위로만 해주면 안 돼? 나도 대체 언제까지 네 편 들고 그래야겠어. 아니 솔직히 요즘은 엄마 마음도 이해가 가. 아니 당신 가끔 진짜 답답할 때 있는 거 알아? 부모가 없어서 그런가 말이 안 통해. 그래도 불쌍해서 여태 신경 써줬더니 나도 이제 지친다 진짜. 점점 변해가는 남편을 보면서도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여전히 저를 미워하시고 남편은 점점 저를 멀리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세상 유일한 제 가족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제 전부인 아이와 남편을 위해 묵묵히 일만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그쯤 저는 자꾸 피곤했어요.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지만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가시지 않는 걸 보며 조금 이상하기는 했습니다. 몸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자꾸 피곤한 제 상태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별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이 많아서 그렇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가볍게 여겼죠. 몸이 아프고 안색이 안 좋은 나를 보고 남편이 걱정이라도 해주기를 바랬지만 남편은 제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비타민을 챙겨 먹는 걸 보고 오히려 타박을 했죠. 으이그, 지 몸 하나는 끔찍이 아껴요. 좋은 거 두고 너 혼자 먹으면 좋냐? 아니, 나 요즘 자꾸 피곤하다고 말했잖아. 일해야 하는데 몸이 아파서 먹었지. 당신 먹던 거 있지 않아? 너가 나보다 더 좋은 거 먹을까봐 그렇지. 그리고 피곤하면 운동을 해. 너 요즘 살찐 거 알아? 그나마 봐줄 만한 건 몸매 그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아줌마 다 됐네 정말. 운동할 힘도 없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너가 게을러서 그러는 거지. 의지가 있어봐. 몸살이 나도 운동을 하러 가지. 그게 아니라 나 정말 몸이 이상해. 당신 나랑 병원 좀 가줘. 사람 귀찮게. 병원 정도는 혼자 좀 다녀. 내가 같이 간다고 당신이 안 아파지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래? 그런 남편 때문에 섭섭했던 저는 결국 내 몸은 내가 챙겨야겠구나 하는 생각에 홀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다는 제 말에 동네 병원에서는 간단한 검사들을 시키더니 갑자기 저더러 큰 병원에 가보라며 진단서를 끊어주셨어요. 선생님, 혹시 큰 병인가요? 아무래도 간 쪽에 이상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는 확실히 모르고요. 의심이 들어서 큰 병원에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몸에 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에 저는 겁을 먹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려니 너무 겁이 났지만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다가 또 무슨 구박을 들을까 싶어서 결국 혼자 병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대학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은 저는 결국 간경화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쩍 피곤하시고 아프셨을 텐데 모르셨어요. 좀 일찍 오셨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치료하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간 이식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식이요? 그건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증은 워낙 대기자도 많고 해서 기대하기 어려우실 거고 보통은 가족분들에게 이식을 많이 받으시죠. 우선 가족분들께 알리시고 적합성 검사를 먼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를수록 환자분 건강에도 무리가 없으니까 빨리 결정하는 게 좋아요.
제가 간경화라는 얘기도 놀라운데 간 이식까지 필요하다는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던 저는 남편에게 곧바로 사실을 알렸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그래도 제게 간 이식을 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뭐? 간 이식? 아니, 몸 상태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나더러 간을 떼달라고? 가족한테 받는 게 가장 좋대. 나도 염치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 기환이 생각하면 내가 죽을 수가 없잖아. 당신이 아프다면 나는 떼줬을 거야. 나는 싫어. 무슨 간 이식이야. 그래.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할게. 나 다른 여자 있어. 그동안 기환이 때문에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간을 떼달라 그러면 나도 당신이랑 같이 못 살아. 이혼하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던가 당신 알아서 해. 믿었던 남편은 정말 쓰레기였습니다. 제가 간 이식 얘기를 했더니 아픈 제게 자기 외도 사실을 고백했어요. 간 떼어주느니 이혼해서 그 여자랑 살겠다며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기막힌 그 상황에 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몸도 아픈 상황에 남편과 오랜 소송을 할 자신도 없었고 이식해주지 않겠다는 남편을 붙잡고 살 수도 없었죠.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나도 시간 없고 당신이랑 더 살고 싶지 않으니까 재산 분할하고 이혼해. 당신은 가져갈 거 별로 없지만 내가 최대한 줄게. 대신 아이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나 우리 기환이 당신이랑 그 여자 밑에서 못 키워.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당신이 양육권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겠어? 당신 아프잖아. 이식 받지 못하면 혼수 상태 오고 죽는다며. 이식 못 받으면 못 버티는 거 아니었어? 그런 몸으로 애를 어떻게 키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당신은 깔끔하게 이혼이나 해주고 아이만 포기해. 그렇게는 못하지. 기환이 내 애야. 하나뿐인 손자 뺏기면 우리 엄마가 가만히 안 계셔. 아픈 엄마 옆에서 애가 잘 자랄 수나 있겠어? 그러니까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당신이 포기해. 아니면 소송까지 가보던가. 결국 저희는 양육권 분쟁까지 가게 되었고 법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한 제 건강 상태를 들어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향을 고려한다 하던데 아픈 엄마는 바람난 아빠보다 못한 모양이에요. 결국 저는 건강도 잃고 아이까지 잃으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자 했던 것도 기가 막혔고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제 아이를 뺏겼다는 것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다시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고 호소해봤지만 변호사도 제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며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나마 병원 다니고 약 먹어가면서 증상을 늦춰갔지만 간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던 저는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수술밖에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도 없는 제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너무나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 이식 신청을 해놓고 한참 기다려봤지만 결코 제 차례까지 오지 않았어요. 아마 그걸 기다리다가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았죠. 병원 다니면서 다른 환자들이 가족 덕분에 수술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는 결국 가족이 없어서 죽게 되었구나 싶어서 심각한 우울감까지 몰려왔어요. 혼자 텅 빈 집에서 내 아이를 그리워하며 죽을 날만 받아놓은 심정이었습니다.
잠이라도 푹 자면 좋으련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내 미래로 인해서 불면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동이틀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고, 안 그래도 좋지 않는 몸 상태